네, 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주 미국 외교협회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또 최근 중국을 방문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왜 모든 나라들이 무역에서 이 달러를 쓰도록 강요받아야 하는 건지 매일 나 자신에게 스스로 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이익인 이 달러 패권을 중국 위안화가 흔들 수 있을지, 또 무서운 속도로 지금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제 상황 잠시 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읽어드리는 최고의 전문가,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효화 교수의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의 향연, 1초도 놓치지 마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안효화 미 어바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중국의 네. 경제 회복 그 속도가 예상보다 굉장히 높아요. 성장률이 1분기에 4.5% 나왔고, 네. 월가에서는 지금 그 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다 6% 중반까지 다 수정해서 올려잡았거든요. 네. 뭐가 이렇게 중국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네. 중국 경제 워낙 여기서 많이 다뤘으니까 항상 우리가 그 3대 수요, 예, 투자, 예, 그리고 수출, 예, 소비잖아요. 예. 자, 일단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일단은 4.5라는 게 뭐 4%라는 기대치보다 높게 나와서 잘 나왔다고 표현하는데, 예. 일단 우리가 작년을 뒤돌아보면 작년에 상해 봉쇄도 있었고 해서 예. 작년에 1분기 경제가 정말 안 좋았어요. 예. 1분기, 2분기 다 엄청 안 좋았거든요. 1분기, 2분기가 최악이었고.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기저 효과라는 게 작용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그 정도로 막 좋다고 말할 정도 데이터는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게 이슈냐? 예상치를 한 4%로 봤는데 그치.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해서 예.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런 표현 예. 쓰는데 그냥 좋다고 했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보면 일단은 수출. 예. 수출은 2분기까지 엄청 나빴어요. 근데 예. 3분기에 이게 경제 데이터를 보면 2분기 아니고 1월, 2월까지는 다 엄청 나빴어요. 모든 경제 올해 데이터가. 1월, 2월. 예. 근데 3월 달에 모든 경제 데이터가 왕창 좋아졌어요. 왜? 그건 난 왜 갑자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경제 데이터가 전문가가 모르시면 2월까지 어떡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2월까지 엄청 나빴다가 예. 3월에 엄청 좋게 나온 예.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수요로 봤을 때 수출이 0.1% 안 돼요. 0.3%가 7%밖에 증가 안 했어요. 예. 수출은. 예. 예, 수출은 별로 뭐 특별히 좋은 게 없어요. 자, 그러면 투자와 소비입니다. 예. 근데 중국은 투자는 항상 말했지만 주로 정부 주도의 투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심에 인프라가 있고 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지금 데이터를 갖고 왔지만 예. 이게 이 두 개 투자가 별로 좋아. 특히 부동산 개선된. 인프라나 부동산 둘 다. 예, 왜냐 인프라 너무 이미 했고 아하. 더 하려고 하면 지방정부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도시건설공사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부채가 너무 많고 예. 지금 재정 수입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투자 활동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인프라는 하기 힘들고 그러면 부동산인데 부동산 계속 안 좋아요. 예. 예, 그러면 소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예. 뭐가 달라졌냐를 보면 소비입니다. 소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예, 사람들 나와서 소비가 이렇게 좀 증가할 공간이 있는 거 봐. 왜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소비가 내가서 지금 퀘스천이에요. 4.5 어쨌든 증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소비를 하면 어떻게 되죠? 물가나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예. 근데 지금 PPI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다 엄청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안 좋다기보다 이 낮아요? PPI 다 낮거든요. 이게. 그러면 경제가 좋다는 게 뭐죠? 경제가 좋다는 게 실제는 어떤 데서 나타나요? 막 이래 경제가 좋다는 거는 우리가 체감하는 게 뭐죠? 막 이게 물건이 잘 팔리고. 물건 잘 팔고 소비가 늘어나서 가서 막 물건 사면서 그러면
실업률도 확 줄어들고 예, 예. 그다음에 공장도 잘 가격도 돌아가고. 예 공장도 잘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려면 예. 그냥 PPI, CPI가 다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생산자 물가나 뭐 소비자 물가나 다 올라가야 이런 게. 되는 거. 근데 예. 그 데이터적으로 안 올라가더라.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올라가지 않는데 GDP로는 4.5%로 나와서 예. 사람들이 그 종합 지표거든요. 그거는 그거 예. 보고 뭐 굉장히 좋다 나쁘다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허수가 좀 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이번에 해남도 갔어요. 지난주에. 예. 지난주에 4월 10일에 중국 예. 해남도에 중국 국제 소비품 박람회가 있었어요. 엑스포. 예. 그게 시진핑 주석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해남도는 시진핑 주석이 가장 중요시하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가서 일주일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래 식당 가보고 이래 다녀보면 알잖아요. 예. 그 밤이 뭐 부동산 보면 알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 하이커 제일 중심이거든요. 예. 거기에 부동산이 중심에 다 아파트 올라가는데 불이 안 켜져 있어요. 다 빈집이라는 예, 얘기죠. 몇 개밖에 예. 없고 그리고 예. 식당 가면은 옛날에는 막 넘쳐났거든요. 예. 막 이렇게 막 살될 정도로. 근데 그런 걸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내가 지금 내 자꾸 그런데 왜 그렇게 아까 택시도 올 때 네. 그 생각했거든. 내가 막 이렇게 내가 들어갔던 식당들이 막 분변 사람 막 많았냐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내수 소비도 그렇게 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가격 지표로 지금 발표 예. 통계에서 예. 발표한 지표로 봐서도 지금 예. 왜냐면 또 중국이 또 이게 뭐냐 중국이 돈 풀잖아요. 미국하고 달리 지준율 인하 금리 인하 그렇지. 계속 예, 하면은 예. 원래 물가가 확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돈을 푸는데. 그렇지. 거기에 비하면 이 나온 데이터를 보면 지금 이게 PPI하고 CPI를 보면 예. 거기에 그렇게 막 경제가 좋다고 이러면 이게 다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서 실업률을 지금 보면 예. 일자리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청년 일자리는 제가 작년에 나와서 비슷한 이 방송할 때 그때 한 24%였거든요. 근데 청년 일자리 실업률이 지금 19.6%로 나왔더라고요. 실업률이. 예, 청년 16세부터 24세 예. 사이. 근데 그러면 야 24%보다 지금 19.6 좋아진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거기서 거기라고 보거든요. 예, 그 어마어마한 실업률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실업이라는 거고. 그다음 그래서 일자리가 왜냐면 이게 경제가 좋으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보니까 농민공들이 일자리가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2019년 이전으로 회복이 됐더라고요. 농민공들이. 그러면 농민공들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농민공들이 지금 이 얼마 되냐면 1억 8천만 명입니다. 중국이. 농민공들이 정확하게 1억 8,195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2019년 이전으로 이미 복귀가 됐더라고요. 이 데이터로 지금 보면 그거 보면은 농민군들이란 건 뭐죠? 일자리가 있으면 바로 돈을 쓰는 소비 주체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좀 개선이 된 거 보입니다. 여기서 그런 부분이 그럼 그 1분기 성장률 4.5%를 만들었다. 그래서 기저 효과도 있고 물론. 그래서 정부에 발표한 데이터를 봤더니 소비가 이번에 공헌율이 66%, 66%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 사실 아까 말씀하신 수출은 거의 뭐 중국의 수출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다면 왜냐면 그 주요국들 그 국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주요국들 성장률 이런 거 다 앞으로 높여 잡는데 한국만 오히려 더 낮게 지금 수정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중국이 이렇게 좋아지면은 한국도 따라서 좋아져야 되는데 중국의 수출이 그렇게 지금 늘어나는 게 유의미하게 안 보이니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로 수출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국에 만들어서 다시 중국이 수출이 늘어나야만이 한국도 수출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중국이 아직 수출이 안 늘어났으니까 중국이 수출이 늘어나면 한국도 좀 앞으로 좀 거기서 좀 재미를 좀 보는 거 아닌가? 두 가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한국에서 수출이 돼서 거기서 완성품이 돼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구조니까 중국 수출이 좋으면 한국도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한중 경제 구조가 제가 아까 1분기 데이터를 봤더니 지금 중국의 모든 국가에 대한 수출은 다 늘어났어요. 여기 지금 데이터가 있거든요. 중국이 모든 국가에 대한 수출은 다 늘어났는데 한국에서 중국이 주로 수입해 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원래 반대였거든요. 한국이 중국에 수출했는데.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에서 수입이 5%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늘어났다.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게 늘어났다고요. 야,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 수출이 늘어난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거꾸로. 적자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자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국 수출이 늘어났다 해서 예.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두 번째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아니 아직 중국이 수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 0.2% 정도밖에 안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부정적이고 아, 그것도 예. 기대하기 힘든데 아, 플러스 예. 무역 구조도 아, 적자 구조니까 앞으로도 뭐 예. 중국 수출 늘어났다 해서 우리가 그런 기대하기는 점점 작아진다라는 예. 거고 플러스 예. 그 소비입니다. 예.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경제가 좋고 이러면 한국에 가깝잖아요. 예. 와서 쇼핑하러 왔거든요. 아. 왔다 얼른 가고 이랬다. 예. 그러니까 저기 명동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 이번에 중국은 다 풀었잖아요. 그리고 12월 1월로 다 끝났어요. 네. 내가 이번에 가봤더니 다 똑같더라고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예. 그냥 이래 마스크 없이 그냥 똑같다 보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는 다 풀어놔서 한국 마음대로 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냥. 예. 근데 지금 그게 허가 안 보이거든요. 왜 안 올까?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라는 얘기죠. 옛날에는 막 썼잖아요. 예. 막 이렇게 막 밖에 나가 쓰고 안에서도 막 썼는데 지금 국내 소비도 살아나는 게 보이지 않고 해외 나가 사는 거 소비도 안 보인다라는 예.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중국 사람들 지갑이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 못 썼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 그 문제는 지금 거의 끝났고. 다 완화됐는데도 소비는 안 열린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거죠. 아, 미래에 예, 대해서. 왜냐하면 돈을 쓴다라는 거는 미래에 내 소득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예. 미래가 아니면 예금이 많다든지. 예. 근데 이게 그 상황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중국 미래에 대한 불확성이 미래에 커진 대한 거죠. 불확실성. 그 말이라면은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당장 뭐 그 몇 달 안에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바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러면은 하반기에 가서도 뭐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오히려 데이터적으로는 중국이 지난 하반기에는 데이터가 상반기만 좋게 나왔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게 기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하반기 데이터가 지금 아까 어느 글로벌 은행이 막 상향 조정하고 이랬다잖아요. 예. 나는 거기하고 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중국 성장률을 예. 더, 왜냐면 지금 예. 뭐 성장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팍 살릴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예. 지금 예. 수출, 예. 소비, 투자. 다? 예. 아, 그러면은 JP 모건에서 그러니까 6% 중반대까지 지금 올렸는데 JP 모건이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JP 뭐, 모건도 골드만삭스도 항상 중국에 대해 긍정적 비율을 내놓는 거 아세요 혹시? 우리는 맨날 보잖아요. 예. 맨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안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게 이래 보면 알거든요. 예. 항상 좋게 내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좋게 내놓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좋게 이러면 또 내놓는 음모론으로 가버려요. 왜냐면 중국 어. 이게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예. 월가의 이런 대형 IB들하고 은행들은 중국 경제하고 예. 이해관계가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예. 아,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그야말로 이해관계가 좀 떨어내려고 지금 하는데 왜 투자은행들은 그래서 할까? 이해관계가 반대잖아요. 금융하고 예. 미국은 이것도 되게 이게 큰 그림을 풀어줘야 되는데 또 옆길로 새고 있지만은 그 재밌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예. 이게 그동안 글로벌 경제 속에서 예. 전 세계 전 지구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서로 예. 잘하는 걸 사고 팔면서 해피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이 글로벌화의 조금 손해 본 사람 누구냐면 미국의 블루 칼라들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빈부격차가 커졌죠. 그래서. 미국의 기술과 자본이 해외에 나가서 특히 예. 중국 노동자하고 결합이 그렇지. 되는데 미국 노동자는 일자리 잃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제조업이 공동화가 생겨버린 그렇죠. 거죠. 다 나와버려서. 어. 그러니까 미국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냐? 금융. 예, 왜 금융으로 먹고 살 수 있냐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수출해서 벌어들인 달러가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지. 운영할 수 있는 게 미국밖에 없으니까 다시 미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경제 속에서 누가 배불렀냐면 JP모건, 골드만 이런 애들이 예, 엄청나게 예. 돈 번 거예요. 예, 예. 이게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얘네들 그냥 들어온 돈만 벌었냐? 예. 그게 아니고 얘네들 또 저거 투자하는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얘네들 주로 어디 갔냐면 중국에 중국에, 갔어요. 예. 그래서 중국이 2000년부터 2008년 전에 엄청 투자했어요. 예. 금융 섹터에. 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예.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긴지 알아요? 중국의 엘리트 자녀들이 예. 다 미국 가서 금융을 했습니다. 예. 엘리트 자녀라는 건 뭐냐면 장차관 자녀들이. 예. 그래 봐봐요. 자기 부모가 장차관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미국 가서 금융했다. 그러니까 금융하면 금융 섹터에 가서 인턴하고 취직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게 미국이
미국 가면 미국에 있는 게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 취직했냐면 골드만삭스나 JP모가 이런 데 취직했어요. 예. 그러면 거기는 딱 봤더니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예. 월가에 가서 자녀들 아버지를 물어봤더니 예. 중국에서 장차관인 거예요. 아. 그 말은 뭐냐면 상당 부분 정보가 우위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가장 큰 딜, 이 딜이랑은 M&A, 인수합병 딜, 가장 큰 투자 딜, 예. 다 얘네들이 했어요. 아. 얘네들이 했어요. 왜냐면 아. 이거는 정보 싸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된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예, 그게 그 우리가 정보를 이용해서. 그게 2018년 아. 이전까지 아.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재밌는 거는 제 동산들 그렇고 자세들 다 미국과 금융해요. 이렇게 힘든 일을 안 해요. 힘든 산업 공부를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미국의 월가에서는 네, 그 지금 이 금이 가기 시작한 세계화를 계속 네. 이어가야만이 월가는 더 부유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관계라고 말씀하시는 오케이, 거잖아요. 중국하고. 예, 그래서 데이터를 잠깐만. 예, 아, 내가 오케이. 질문을 좀 오케이, 궁금한 거 좀 저도 좀 질문 좀 하고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응.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그래야지. 응, 그러면은 월가가 그것 때문에 응.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항상 평가를 내리고 중국이 자꾸 세계 공장으로 남아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어라는 이해를 하는데 미국 정부는 아니야. 중국 이제 세계화하면 안 돼. 중국이 자꾸 선을 넘으니까 뭐 옷이나 신발 같은 것만 만들라고 그랬더니 그거 아니고 뭐 인공지능이니 뭐 자율주행 자동차니 이런 거 만들면은 미국을 넘어올 수 있으니까 이쯤에서 중국의 숨통을 끊어야 돼. 아, 그건 좀 격한 표현이다. 예, 좀 부드럽게 합시다 표현을. 중국을 이제 더 이상 견제해야 돼. 견제해야 돼라고 예.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월가와 미국 행정부는 네. 미국 정치권은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돼 있는데 그 서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거는. 그래서 예. 그래서 설명 또 할게. 계속 예. 그 질문 할 거 알고 하려고 했는데 질문 받고 할게. 예. 이제 받았어요. 자, 그래서 보면 데이터적으로 보면 예. 그게 어디서 표현되냐면 데이터적으로 하나는 예. FDI 외국 직접 투자. 예.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 그렇지, 예. 그게 지금 한 1,600억 달러가 돼요. 예. 1,200억 달러 조금 안 돼요. 예. FDI는 예. 좀 1,200억 달러 좀 안 돼요. 데이터 기억하셔야 돼요. 1,200억 달러. 예. 그다음 두 번째 어디서 나오냐면 중국 금융시장에다 투자합니다. 예. 그게 중국 증권하고 중국 증권이라고 주식하고 채권을 예.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거든요. 예. 그게 한 1,600억 달러예요. 예. 그래서 합하면 한 3,000억 달러가 투자가 된 거예요. 2,800억 달러. 예, 그 정도. 또 뭐 두루두루 또 있어요. 이래서 합해서 한 3,000억 보면 예. 되는데 그게 이렇게 지금 이해관계가 월가의 이해관계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걸 액세스를 해야 돼요. 액세스.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지. 큰 돈 벌고. 예, 왜냐면 이게 미국하고 중국과의 지금 이런 이제 질문하신 그 관계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중국 주식시장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엉망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올라가서 그 선정이나 워린 버핏이나 지금 주식 빠져나오지. 알리바바 예. 주식 팔고 예. 이런 게 미국하고 중국 이 관계를 길게 보는 거죠. 이거 앞으로 점점 더 격하게 갈 거다. 그리고 지금 막 대만 문제도 막 떠오르고 예, 있고 예.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인류한테는 재앙이지만 어떤 나라한테는 또 엄청난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비관적으로 보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주식이 낮을 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액세스 안 되지. 이게 그거는. 액세스 하려면 좋을 때 액세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들어갔던 것들은 어쨌든 경제가 이렇게 지금 또 분위기 만들기 좋아요. 왜 만들기 좋냐면 미국이 이제는 금리를 올려봤자 올 달까지 올리고 오늘 멈춰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그동안 대처해 보니까 갈 수 있는 게 몇 개 나라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중국이 또 작년에 너무 나빴고 그러면 이 롤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올해는 좋아질 거고 올해는 뭐 소비도 다 풀릴 거고 왜냐면 어제 코로나라는 게 어제는 그러니까 이런 롤리 그래야지 주식이 오르니까. 그렇죠. 이런 롤리 속에서 이 금융시장 가는 롤리가 되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자기들이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네. 큰 돈 벌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니 저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론리를 아니, 말해. 그럴듯해요 지금. 어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아. 그러면 JP모 골드만삭스에서 너무 좀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말을 왜 해드리냐면 자기 론리가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5% 아까 질문 그랬잖아요. 막 선전해서 앞으로는 막 6.5% 과연 그럴까? 이런 질문 할 줄 알아야 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 뷰를 내놨다 이러면 그걸 네.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네. 거기에 뒤에 백그라운드가 뭐냐, 아. 거기에 근거가 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추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제가 오늘 또 뒤통수를 한 대 맞네. 그러니까 안 그런 때리는데. 그 미국의 그 월가의 네. 투자은행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그 전망을 내놨을 때는 그걸 무조건 왜냐면 저만 해도 네. JP 모건이 어떤 기관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 모여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말한 수치가 그냥 내놨겠어? 라고 그냥 믿지만은 뒤에 있는 이해관계를 갖다가 있을 수도 있다. 기자인 저도 이렇게 의심을 못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정부와의 정부 문제 말했잖아요. 그 민주당 쪽은 예. 월가 자본이 주로 받쳐주는 쪽이에요. 예, 그렇지. 예, 공화당은 아니에요. 공화당은 한국처럼 어떤 전통 산업에서 이런 러스트벨트에서 그런 예. 쪽의 자본들이 예.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둘이 이해관이 첨예하게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 이쪽은 동맹을 강구하고 예. 세계를 끌어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이게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거는 이 본질이 뭐냐면 금융업의 본질이 뭐냐면 머리수 장사예요. 머리수? 예, 인구가 많은 나라가 유리하다라는 예, 거예요. 예. 보험 예. 중국 14억이잖아요. 예. 14억 가입하는 거 5천만 명 가입 갔습니까? 그러니까 예. 금융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으로 돈 버는 거예요. 예. 노트북 하나로 사람 많은 데서 버는, 은행업도 그렇잖아요. 예. 14억이 예금하는 거 5천만 예금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런 개념. 그러니까 금융은 머리수 장사예요. 그런 면에서 금융은 전 세계화가 유리한 거예요. 예. 금융업에서 돈 벌려면 세계화가 유리하다고요. 산업은 아닙니다. 산업은 왜 아까 우리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산업이 다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실제 한국하고 이해상충입니다. 한국한테는 안 좋아요. 예, 예. 다 우리나라 와서 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예,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그럼 한국은 한국 기업이 다 가면 어떻게 돼요? 한국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은 산업에서는 이해관계가 상충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산업은 이런 게임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예. 트럼프 뭐예요? 민족주의를 강조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때 와서 한 게 뭐예요? 민족주의, American First, 동맹은 없다. 무슨 뭐 이런 거잖아요. 누가 미국은- 나한테 이익을 주면 예. 난 그냥 걔다. 어. 철저하게 이익 중심이잖아요. 어.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를 그러게. 볼 필요 있다. 맞아요. 저희도 기자들도 항상 취재할 때 훈련 받는 게 그 네. 뒤에 있는 누군가 제보를 하더라도 왜 제보를 이 사람이 나한테 했겠느냐. 핵계 배경을 봐야죠.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맞습니다. 이걸 그겁니다. 보라는 거거든요. 네, 네. 물론 JP 모건이 그것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아니고 그냥 우리 한번 그럴 추론해 수 있을 보자. 것도 같아. 예, 추론해 보자 이겁니다. 안 교수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다른 주제로 좀 가서 네. 엊그제 이게 그 최백운 교수 건국대 최백운 교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달러 패권 네. 이게 위안화 굴기 때문에 지금 약간씩 금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징조는 보이고 네. 있어요. 네. 중동에서도 지금 위안화 뭐 원유 대금 결제로 예. 쓰고 또 중국과 브라질도 지금 예. 그 위안화하고 브라질 헤아라도 같이 쓰기로 맞아요. 했지만은 예. 했잖아요. 예. 방글라데시 뭐 여러 나라들 이란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방글라데시, 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 예. 원자력 발전소를 방글라데시 짓는데 네. 중국이 짓는 게 아니고 러시아가 짓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금 결제는 네. 위안화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러시아 루블라도 아니고 네. 달러도 아니고 예. 아니 왜 위안화를 할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 아. 들어요. 우리가 항상 추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 봤을 때 예, 그 일단은 이 동남아는 예. 이 동남아 지역은 중국이 아주 필요해요. 미국보다 중국이 더 필요해요. 동남아는 예, 왜 그러냐면 동남아는 아직도 노동 밀집형 산업으로 예. 가야 되는 국가들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중국 어느 노동 밀집형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예. 이번에 그 새로운 리창 총리도 이제는 인구 배당이 아니라 이제는 인재 배당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어떤 예. 중국은 인구수로 돈을 버는 나라는 아니다. 예. 어떤 질적으로 어. 이런 뜻이. 그러면 원래 했던 노동 밀집형 산업은 어디로 가죠? 동남아로 가게 하겠다라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베트남도 가고 아세안 국가들 예, 아시안 인도 뭐 인도네시아 이래. 그러니까 동남 국가는 이거 아는 거예요. 저 나오는 저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째. 예. 두 번째, 러시아와 한 거잖아요. 예. 자, 러시아는 싫다라는 거예요. 왜? 방글라데시 입장에서 러시아 루블 받겠어요? 왜냐면 안 받지. 전쟁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도 그렇지. 모르는데 예. 둘이 합의 본 거지.
러시아하고 중국도 가깝고 예. 또 두 나라 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필요하고 예. 중요하고 이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위안화로 합의를 또 중국 시진핑이 지금 가장 외교를 강화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위안화 국제화거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서로 다 삼자가 다 좋잖아요. 네. 예. 서로 자기네 달러로 하면은 네. 달러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러시아가 그 스위프트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됐기 때문에 그것도 있어요. 달러로 아예 송금을 네. 못 하니까 러시아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그것도 아,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내 생각에는 러시아는 이제는 달러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러시아는 달러를 최소화하려고 예,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자기네 그 지불 결제 시스템 더 크게 쓰려고 하거든요. 러시아는 예. 그게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입장이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달러는 아니다 이거죠. 결국 불편하고 예. 그런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달러를 자꾸 좀 안 썼으면 최소화가, 좋겠다라는 게 러시아 예. 입장이니까 예. 방글라데시에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면서 대금을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그 국제 결제망이 스위프트망에서도 우리는 이용할 수 없으니 네. 우리가 방글라데시에 송금할 방법도 없다. 네. 그러니 중국 위안하는 거 중국 그 십스라고 또 그 네, 망이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 잘 러시아가 돼 있거든요. 위안화를 예. 갖고 있으니 그거로다 그럼 송금해주겠다. 예, 결국 러시아하고 중국은 아. 이미 양국 결제 그렇지.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편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 그럼 그 네. 위안화가 네. 아세안 국가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동도 지금 그렇고 네. 쓰는 데가 점점 조금씩 늘어나죠. 늘어나네. 예. 늘어나네. 예. 그럼 이게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좀 네. 물어보려고. 미국이 예. 미국의 핵심이 이건 달러 패권이잖아요. 네. 가장 큰 핵심이 이거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러시아를 네. 스위프트망에서 빼버린 게 네. 제3기 다른 신흥국들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예. 봤을 때는 야 저거 다음 순 내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달러를 저거 한부 빼버리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어? 예. 그러면은 네. 달러 패권이 더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의심을 가게 만든 게 네. 미국이 스스로 자초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무리수를 생각을 하면서까지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빼버렸을까?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건가? 네. 근데 어제부터 예, 계속 질문이 예, 항상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 어. 이런 질문하는 건데 예, 자, 미국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미국이 예.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먼저 질문하고 답해드리면 미국은 자기 달러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은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위안화가 많이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결제입니다. 예, 통화라는 거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페이먼트 결제 예, 그리고 우리가 표기 통화 모든 가격이 다 달러로 표기되는 그거 빼더라도 예. 결제 페이먼트 이게 페이먼트 예. 늘어난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투자 통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 뭐 그렇지. 해외 금융상품을. 투자할 때 어. 해외 투자할 때 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예. 한국이 뭐 방글라데시 FDI 투자할 때도 다 달러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통화를 하거든요. 그걸. 그리고 리저브 통화, 보유 통화. 예. 그러니까 한국 외환 보유액을 주로 무슨 통화 화폐로 갖고 있냐거든요. 예. 그럼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 되는데 보유 통화는 중국이 달러가 아직도 80%예요.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다 아직도 달러를 보유 통화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 투자 통화예요. 예. 투자 통화는 중국이 지금 무역 결제에서 계속 확대하는 전략 왜 투자 통화를 확대하려고 중국 1대1로 한 겁니다. 예. 1대1로 한 게 그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가서 인프라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은행이나 아시아은행 안 하는 나라에 가서 그냥 그럴 때 위안화를 최대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 통화 위치를 올리고 하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었거든요. 투자 예. 통화로. 지금 조금 선전하는 게 예. 결제 통화인데 이미 엔화를 좋아했어요. 예. 근데 왜 그러면 중국은 자기도 알아요. 미국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 예. 왜냐면 이게 대체할 수 없어요. 왜냐면 중국은 자유 대환이 안 돼요. 예. 통화가 절대 자유 통화 안 돼요. 기사님이 원하는 만큼 위안화를 못 바꿉니다. 예. 그러면 누가 어느 금융기관이 그걸 하겠어요. 두 번째 들어가서 이 돈이 다시 들어가서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내 위안화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 가서 채권 사든 뭐 사든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못 들어갑니다. 살 게 없어요? 그 창구를 요만큼 열어놔 한도 티오. 조그맣게?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가 투자 못 하니까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상당 기간 못 풉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 금융시장의 위기를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한국의 경험 보고. 그렇지. 그러니까 상당 기간 못 풀기 때문에 통로를 좁게 해야지 들어가는 것도
조금밖에 안 못 되는 거죠. 들어가지만 안 나오는 되는. 것도 조금밖에 그렇죠. 못 나온다. 나오는 나오는 게- 게 더 무서운 예, 거지. 나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그러니까 미국이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원래는 지금 미국이 기축통화된 지 한 100년 됐어요. 예. 1920년대 계산하면. 근데 본격적으로 한 건 70년대 이후인데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역사를 보면 한 100년 역사인데 일단 원래 한 바뀔 때예요. 원래 이 질서가 국제 통화 질서가 한 100년 쓰면 이제 바꾼다. 거의 이거죠. 우리 태권 역사를 보면 100년 네. 하면서 바뀌어 왔어요. 영국의 파운드화가 한 100년 쓰다가 예, 이제 거의 다 바뀌었으니까 그랬어요. 달러로. 그냥 바뀔 때 됐는데 지금 대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말고는 다 이래 각 나라에 너무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대로 뭐 러시아대로 또 다른 나라 예. 일본 또 일본대로 뭐 예. 여러 가지 그래서 유로화하고 엔화가 있지만 그게 자기네 산업 체제의 한계 때문에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확실한 거는 화폐라는 건 신용이거든요. 예.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러시아 특히 이란은 완전히 추출됐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신뢰를 정말 많이 잃었죠. 첫째. 예. 두 번째 또 왜 신뢰를 잃었냐면 이번에 그 코로나 터지면서 경제를 살린다고 돈을 왕창 풀었다가 그렇지. 지금 예. 다시 금리를 작년부터 엄청 올리면서 많은 나라 화폐가 무너졌어요. 예. 여기서 신뢰를 엄청 잃었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 달러는 세계화 통화인데 이 통화 정책을 할 때 자국에 맞추는 거예요. 미국의 예, 자기한테 맞추는 예. 거예요. 자기 우선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신뢰를 또 잃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는 잘못한 게 없는데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 그 브라질이 가장 많이 당한 나라예요. 왜 브라질이 이번에 그 중국을 룰라 그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아예 뭐 가기 전부터 위안화 결제 양국 결제하겠다고 했어요. 가기 전부터. 예. 근데 왜 그러냐? 달러를 정말 화나는 거예요. 거기서 미국이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가장 크게 당하는 게 브라질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신뢰를 엄청 흘렸어요. 그러니까 예. 통화는 세계 통화인데 정책은 국내에 맞추니까 자기 나라 우선이다. 자국 우선 예. 통화하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예. 당하니까 이모진 국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달러는 위안화가 대체는 못하겠지만 달러도 확실하게 신뢰를 많이 잃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자연 현상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달러를 대체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무슨 하냐면 상당 부분을 점점 줄여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듯이 언젠가는 우리가 또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비를 예. 해줘야 되고 예. 중국이 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국가가 되면 그때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지? 이걸 다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결제 비중을 계속 높여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 플랜 B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자기네도 알아요. 우리 상황 지금 대체 못하는 거. 그렇지만 중국이 예, 그렇지만 이제는 달러 사용은 최소화하면서 앞으로 금 확보, 금 그리고 산업 아까 우리 어제도 말했지만 산업에서 초격차 예. 그래야 이게 기초 체질이 올라야 내 통화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외연으로 이렇게 시간을 장기로 갖고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면은 이게 그 의심 달러에 대한 의심을 보는 눈초리를 보내는 국가들이 있을 거라는 걸 미국도 알지만은 네, 그래봤자 네. 달러 대체할 돈이 없어. 그러니 그렇죠. 그래도 돼라고 이제 미국이 그렇게 결정했다. 사실 한국도 기자님도 그렇지 않아요? 그 달러 뭐 좋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어쩔 수 예, 없으니까는 어쩔 뭐 대안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 중국 같은 경우에 네. 뭐 아까 브라질이 워낙 네. 달러에 그 맺힌 그 네. 가슴이 멍들었다고 하지만 네.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자꾸 중국도 예. 위안화를 이제 그 경쟁력을 높이려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네. 안 교수님이 네.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그 유일 기축통화로 만들 생각이 없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 표현은 그러니까. 정확해야 돼요. 예. 제가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돼요. 예. 위안화 국제화라는 거는 네. 기축통화 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예. 유로화나 엔화처럼 국제 주요 통화가 되겠다라는 주요 거예요. 통화. 예, 그 개념 다릅니다. 예. 근데 기축통화 되고 싶겠죠. 중국 쉽겠죠. 위안화가. 예, 아. 뭐 하기 어. 뭐 할 수 있는데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중국 원하지 않아요? 기축통화가 되는 거? 아유 하고 싶죠. 어. 근데 내가 말한 포인트는 할 수 없다라는 지금은 안 된다는 거 안다고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자유태환이 안 되고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말했잖아요. 그럼 또 풀어줘요. 어. 그걸 왜 못하겠어요? 풀잖아요. 지금 완전 자유태환 맘대로 하고 맘대로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국 내 자본이 확 다 빠져나간다. 다 나오고 네.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공매도 세력이 바로 타겟이 돼요. 지금 중국이 지방 채무 얼마입니까? 그게 왜 지금까지 안 터지고 괜찮은지 알아요? 다 자국 부채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번에 그
중국 기수성이 사실은 예. 미국 같은 파산했어요. 기수성. 중국 할빈도 파산했어요. 미국이면 파산이에요. 예. 그 지방 정부가. 예. 근데 공지 딱 한마디로 내보내잖아요. 우리는 지금 부채를 못 갚으니까 앞으로 도시건설공사 부채가 못 갚으니까 앞으로 20년 연기한다고. 그게 왜 가능해요? 그게 만약에 외국 부채면 부채면 안 된다 불가능하지. 이거지. 그렇지. 바로 파산이지 그냥. 그런 면에서 그러면 중국이 공매도가 딱딱 들어와요 또 그러면. 그럼 중국이 지금 원하는 거는 달러 그 기축 통화를 갖다가 허물 거는 아니고 그냥 일부분을 갖다 그 위안화나 이런 부분이 달러가 너무 일방 독주하지 않게끔 다극화 아니죠. 체제를 원하는 거. 그렇지. 일단은 다극화 제재. 어. 근데 이거는 중국이 뭐 어떤 생각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실. 그러니까 다극화 체제를 주장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위안화가 많이 쓰이는 주요 통화 되기를 바란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렇다고 뭐 기초 통화 할 수 있는데 안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달이 됐죠. 지금 표현이 정확하셔야 돼요. 예, 당연히 한국도 기초 통화 되고 싶잖아요. 솔직히 어느 나라가 물론 근데 할 수 있냐는 다른 문제인데 중국은 지금 단계에서 안 되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그냥 지금 상황에서 극대화를 노력하고 있다고요. 국제 주요 통화로서. 주요 통화가 되면은 네. 그러니까 다극화 체제가 돼서 위안화가 그 달러 다음으로 네. 뭐 이렇게 좀 많이 국제적으로 그렇죠. 통화가 되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상당한 공간을 갖죠. 이렇게 공간을 가지면 미국이 막 금리 올린 데서 우리나라 어떤 나라가 막 특정으로 막 경제가 난리 나지는 않죠. 예, 그런 대안이 있으니까 대안이 있는 거죠. 미국이 달러를 그렇죠. 막 찍어낼 수도 없고 그렇죠. 영향력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런 대안을 갖다 마련해 줄 수 있다 위에 한국도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기자님, 한국도 그래야 된다고요. 어. 이건 중국 문제 아니고요. 한국이 아까 물어봤잖아요. 어젠가 물어봤잖아요. 왜 원화가 혼자 이렇게 약세냐. 한국이 운명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한국도 결제의 다변화를 해야 됩니다. 한국도. 다른 나라에서 원화가 쓰일 수 있게끔. 예, 양국 통화 결제로 많이 해야 돼요. 오케이. 원래 좋기는 원화 국제화인데 한국 이 나라 체질상 근데 할 수는 있어요. 사실 하면 한국이 왜 할 수 있냐면 한국이 FTA 체결한 국가와 지역이 59개거든요. 전 세계 GDP 80% 이상이 한국하고 무관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근데 한국 그러게. 사람들은 아예 그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어제도 그 질문 했잖아요. 그래서 혼나시면서 재래 그럼 뭐 미리 그 뭐라고 해요? 미리 겁먹고. 그 말하면 안 된다고 미리 이러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사실 그 달러가 유일 기축 통화가 그러니까 그 나눠 가지면은 달러의 패권의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100이라는 그 달러 그렇죠. 패권이 줄어들어야만이 다른 데서가 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게 이미 2000년 이후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사실 그 부분을 가장 싫어할 거 아니에요. 또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미국이 그럼 중국이 달러 패권의 이익의 일부를 자꾸 중국이 갖고 가는 걸 또 다른 뭐 중국이지 위안화가 갖고 가는 걸 이렇게 용납을 하겠느냐? 중동에서 이거 위안화를 갖다 쓰는 거, 뭐 브라질이 쓰는 거 이런 걸 달러 패권의 이익이 자꾸 줄어드는 건데 그럼 미국의 이익이 축소된다는 의미인데 가만히 둘까? 오케이. 또 지레 겁먹은 건가? 아니 이것도? 이게 여기서 재미있는 게 답해 드릴게요. 자, 우리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다고 일단 생각하고 이 문제를 털어내봐요. 그럼 답이 보입니다. 중국은 없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달러가 왜 기초통화냐? 석유에 패긴시켰잖아요. 근데 우리 인류는 지금 어디 가서 전기자동차로 갑니다. 석유를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전 세계 다 전기자동차 쓴다 이러면 석유는 필요 없어요. 근데 달러는 석유에 패깅했어요. 그럼 알아서 달러의 기초통화 위치가 무너져요. 알아서. 뭐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중동에서는 석유 경제에서 벗어나려고 산업에 그게 사우디아라비아 2035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래 산업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시대의 흐름을 봤더니 이제는 앞으로 석유 팔아서 뭐 먹고 사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래 산업을 자기네들 하겠다 하고 지금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금융 허브로 지금 성장하겠다고 막 코인도 엄청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이 가상자산도 두바이는 어떤 새로운 먹거리로 금융으로 먹고 살겠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어떤 화폐가 기축통화되고 사람들이 화폐랑은 신용이라고 했어요. 그 신용은 가상자산 왜 무너진지 알아요? 뒤에
백킹하는 자산이 없는 거예요. 예. 받쳐주는 현금 흐름이 없는 거예요. 음. 테라루나 왜 무너졌어요? 자기가 자기를 담보하니까 무너지죠. 근데 석유는 달러는 왜 기초통화는 석유가 그 가치를 보장해 준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안 된다. 석유라는 게 세상에 사라진다면 달러는 그다음 뭐 어디다 패킹해야죠? 배터리에다 하든지 해야죠.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왜 아니에요? 아니 달러가 예. 기축통화가 된 게 처음에는 금을 갖다가 그 연동시켰지만 그렇죠. 금이라는 게 보유량이 없으니까 네. 적으니까는 야 이거 우리 안 할래 쓸 돈도 네. 많은 데서 석유에다가 이 연결을 시킨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브레트우즈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예. 석유에다가 석유에다 네. 연동을 시키니까 페트로 그게 달러 됐죠. 기축통화가 네. 전 세계가 다 석유 쓰려면 다 달러 있어야 쓰니까. 되니까 그렇죠. 했지만은 그렇죠. 그건 70년대 1970년대는 그게 가능했 오케이. 그것 때문에 달러가 오케이. 기축통화가 됐지만 네. 지금은 네.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 이미 전 예. 세계 무역을 다 달러로도 하는 게 일종의 어떤 법처럼 돼 있는데 석유 아니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왜냐 오케이. 석유 달러 뒤에는 석유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요.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아주 거잖아요. 좋은 질문했어요. 그냥 플러스 하나 더. 예. 이게 정말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GDP가 전 세계 20%입니다. 예. 예? 예. 경제 규모가 예. 그리고 결제 이게 무역이 차지하는 건 10%밖에 안 돼요. 예. 지금 세계 무역을 제일 크게 한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이죠. 5조 예. 달러 넘어가요. 예. 그래서 아까 무역 결제에서는 위안화 국제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막말로 예. 5조 달러를 예. 우리 미국 아닌 나라하고는 야 우리 양국 통화를 하자. 그냥 달러가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에 지금 그 논리를 타는 거예요. 예. 그것도 무너진다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논리도 안 맞다. 왜? 미국하고 무역하는 게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 예. 비중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버틴 거는 예. 석유가 버텨줬기 때문이에요. 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예. 석유는 기본이잖아요. 예. 석유 없이는 안 돌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버텨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걸 읽었기 때문에 석유에 배경한 거예요. 예. 근데 석유가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무역도 요만큼 하는 나라가 어떻게 기초통화 합니까? 주로 중국이 5조 달러 넘게 하는데 한국과 무역할 때 윤 대통령이 우리 원화하고 위안화로 합시다. 달러 필요 없어요. 근데 뭐, 지금 관성으로 관성, 생각하는 거예요. 예. 관성 사람의 습관, 예. 관성 그다음 그 화폐 통화 결제 시스템, 완비성 그리고 이게 무역 결제하면서 거기에 금융을 줘야 되거든요. 예. 이게 뭐 담보 대출이라든가 예. 뭐 여러 지불 결제 이런 은행 예. 서비스가 따라줘야 되니까 그런 게 가장 된 게 달러 금융 시스템이니까 그 얘기 한 건데 그렇지.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지금 가장 빨리 무너지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다른 나라 다 자국 거 유럽도 자국 거 다 만들었다니까 예. 이 결제 시스템을 아. 그게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언젠가는 이미 대체 가능하다고요.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예. 이거 왜냐면 달러 결제 시스템 안 쓰겠다고. 예. 언제 내가 대상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시간 문제라고요. 미국의 그 달러 패권이 예. 완전히 그야말로 기축통화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은 네. 시간이 갈수록 달러의 약화되는 위상이 거죠. 계속 약화돼서 집안이 미국이 무너지는 함부로 필요하다고 돈 찍어내고 달러 그런 찍어내서 세상이 점점 줄어들고 다른 나라를 있다는 망하게 거죠. 하는 나라는 그 일은 이제 줄어든다 이거죠.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럼 그건 좋은 거네 그러면은. 그렇죠. 결국 우리는 결제의 다양화가 좋아요. 근데 조금 더 풀까요? 풀어보세요. 근데 이런 생각은 해야 돼요. 재밌으니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중국, 예. 중국 좀 민감하니까 러시아라고 민감한 할까요? 또 있어? 러시아라고 할까요? 러시아 부자들이 예. 달러를 원할까요? 러시아를 원할까요? 루블화를 원할까요? 달러화를 원하겠지. 그렇죠. 그렇지. 어느 나라도 특히 덜 민주화된 나라일수록 예. 달러를 원합니다. 예. 덜 민주화된 나라일수록. 어. 이 표현이 자국 화폐가 불안하니까 휴지 조각이 될 수 이 있으니까 표현이 그렇겠죠. 덜 민주화 이렇게 표현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내가 어느 나라든 예. 예. 어느 국가든 내가 점점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 내가 점점 성공한 사람일수록 달러를 원한다고요. 예. 네. 왜 그러냐면 달러 어느 나라 가나 다 되잖아요. 그렇지. 어느 나라 가나 다 어. 되고 누구나 다 아는 통화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사실 전 세계 그 200몇 개 넘는 나라의 통화를 다 말할 수 있어요? 이름도 못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이름도 못 말하는 통화를 받겠어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무슨 말냐면 그 사회에서 중요한 대기 엄청난 사람일수록 엄청난 기업일수록 달러를 더 원한다고요. 예. 예? 그러면 그 세력이 과연 탈달러화를 원할까?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탈달러화를 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빼고 예, 예. 전 세계 국가의 맨 위에 있는 상위 아. 0.1%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과연 통화 결제의 다변화를 원할까? 이건 다른 질문이라는 거죠. 아, 제가 이거 그렇지. 깊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아. 할게요. 예. 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그 0.01%라도 이게 있어야만 내가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달러가 약해지면은 내 갖고 있는 돈이 자산이 줄어드는- 다 자기 해칭 자산이 다 달러로 돼 있을 거 그런 아니에요. 부분이 다 달러의 기축 통화를 공고히 무너지지 않게 하는데 지금 일조할 일조를 하고 수밖에 있다. 없다. 아, 심지어 미국의 적이더라도, 예, 심지어 북한이더라도, 예, 심지어 북한이 엘리트라도 예, 그런 아.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이 예. 그래서 레저브 통화도 계속 음. 80%가 달러인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유 통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미국의 적국이라 적성 국가라 하더라도 달러 예. 패권이 무너지는 게 원하지 않는다. 그 상부 계층은 예. 상부 계층이 지도 계층일 테니까. 예. 그런데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네. 옐런 재무장관이 얼마 전에 이런 말 했어요. 네. 중국하고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네. 달러 이 영향권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안다. 예. 근데 그거 쉽지 않다. 예. 왜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예.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말은 달러 패권이 이거 무너뜨릴 생각하지 마라. 네. 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듣기에는 그게 달러 패권이 정말 무너질 염려가 없으면은 미국의 그야말로 일개 톰 브라운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재무장관이 그런 말을 왜 했을까? 그게 제 말한 그 원인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여기에 있는 꼭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 꼭지에 있는 사람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달러가 통치하는 세상이 좋다.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 좋아한다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움직인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달러 통화 정책 보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개인으로 보면 다르다라는 거죠. 개인으로 보면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아. 그런데 우리 개개인으로 봤을 때 기자님 달러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야 뭐 그렇게 0.01%도 아니니까 뭐 아니. 원화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그 입장에서. 그 0.01% 입장이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라고. 만약에 달러가 그렇지, 그렇죠. 예를 들면 갑자기 위안화가 예. 국제 통화됐어요. 아. 어느 자고 일어났더니 예, 위안화가 세계 1등 기초 통화됐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달러 패권이 금갈 일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예. 기반이 아주 많은 시간이. 기반이 약해지는 건 맞다. 예, 근데 굉장히 이게 기간이 예. 오래 걸린다. 근데 이대로 가면은 결국 이게 아무리 0.1%가 그렇다 해도 이 시대적 흐름은 또 모이기잖아요. 제가 늘 말했죠. 괜히 운명이 시대적 운명을 그렇군요. 모이긴다고. 예. 이것도 좀 물어봐야 되는데 네. 이거 이제 달러 얘기는 네. 그만하고 예. 중국이 미국 그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얼마 예, 전에 예. 규제 아, 들어갔잖아요. 예. 이게 다음은 삼성전자나 왜냐면 그 중국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 있으니까 네. 다음 순서는 여기 아니야? 이런 근데 그거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대요. 그 마이크론은 2018년부터 미국의 대중 제재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입니다. 예. 예, 엄청나게 그 중국 기업들 막 기소하게 하고 예. 중국의 그 찐화, 후젠 찐화 이런 기업들 막 블레이스트 가게 하는데 되게 결정적 역할을 한 기업이기도 해요. 예. 예, 마이크론은 그 미국의 대중 제재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업이에요. 마이크론이? 예. 그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런 면이 있고 예. 두 번째 미국이 올해 들어와서도 28개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렸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 아니 중국의 링도자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 거기까지 해야겠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알겠어요. 다음에 또 하시죠. 뭐. 네네. 안유아 네. 교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